비니니마입니다. 오늘은 5학년 예습하는 과정 설명해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앞서 제가 약수와 배수, 약분, 통분에 대해서 저희 이 과정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분수의 덧셈, 뺄셈, 그리고 덧셈과 뺄셈, 그리고 다각형의 둘레 넓이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분수의 곱셈은 이제 이거 제가 개정판 전 거를 사서 이거 이제 2학기로 넘어가거든요. 5학년 2학기. 그래서 제가 오비를 봤더니 거기에 있어서 이제 여기 7단원까지만 아이와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오늘은 분수의 덧셈 들어가 볼게요. 자, 분수의 덧셈과 뺄셈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두 분수, 세 분수, 두세 분수 이상이 나왔을 때 통분하고 그리고 약분하고 그리고 이제 기하분수로 하거나 아니면 대분수로 만들어 준다는 거. 그것만 잘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통분이 만약에 지금 다시 봤을 때 잘 안 되면 다시 앞에 가서 차수 공배수 확인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덧셈이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4분의 3 더하기 6분의 1이에요. 이걸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제 막상 처음 할 때 조금 거부감이 있으면 그림을 그려서 피자로 그림을 그려서 아이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엄마는 4분의 3을 먹고 아이는 6분의 1을 먹었어요. 그럼 같이 얼마나 먹었을까 비교할 수 있을까? 라고 설명을 해보시고 엄마는 4조각 중에 3조각 먹고 아이는 6조각 중에 1조각을 먹었어요. 이러면 이거를 우리가 분모를 똑같이 자른 다음에 비교하면 더 정확하게 비교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해보시고 그래서 이 과정이 필요한 거야 라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왜 이 과정을 하는지 더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공통 분모를 만드는데 그거를 이제 최소 공배수를 이용해서 통분을 하죠. 그리고 통분한 만큼 이 분모가 커진 만큼 분자도 커져야겠죠. 그 12분의 9 더하기 12분의 2가 되었어요. 그럼 12조각 중에 9조각을 엄마가 먹고 12조각 중에 2조각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다 더하면 12분의 11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므로 이 12분의 11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이와 그림이나 설명을 통해서 먼저 이해를 시켜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받아올림이 있는 진분수의 덧셈. 자, 이제 이렇게 풀었는데 가분수가 나왔어요. 아, 그리고 먼저 진분수가 뭔지 아이와 이야기를 한번 나눠주시면 좋고요. 설명을 할 수 있으면 더욱 좋죠. 아이가 저 이제 세모분의 네모고 세모가 네모보다 크면 진분수이다. 라는 점 먼저 설명을 하고 이제 들어갔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대분수가 나왔어요. 그럼 대분수가 뭔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시고 그리고 이거 대분수가 나오면 이제 가분수가 나오면 이제 설명을 해보고 그 다음에 대분수로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답이 더 정확하다는 거 아이와 꼭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항상 문제가 기하분수로 나타내시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위아래 약분이 되는지 확인을 꼭 하라고 해주세요. 그리고 진분수의 덧셈 그렇게 해서 계속 문제가 나오고요. 여기서 보시면 받아올림이 없는 대분수 더하기 진분수예요. 이제 대분수와 진분수를 더하는데 이때 자연수는 그대로 놔두고 분수끼리 더한 다음에 통분을 해서 이렇게 6분의 5가 나오면 요거 잊지 않고 자연수 잊지 않고 꼭 같이 써줘야 된다는 거. 이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대분수가 나왔을 때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쳐서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이와 어떤 게 더 좋은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 보시고요. 저는 이게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식을 써서 하면 더욱더 좋고요. 만약에 이것도 편하게 생각하면 하셔도 좋은데 이 앞에 자연수가 커지면 그때는 이 방법이 더 편하다라는 거 한번 해보시면 문제를 하나 내보셔서 뭐 16과 2분의 1이면 어떻게 될까 한번 해보면 아이가 이게 더 편하다는 거 더 느끼겠죠. 이렇게 준비하시면 좋고요. 계속 그런 관련된 문제들이 나오고요.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가분수 나오면 대분수로 고치고 그리고 거기서 통분이 되면 약분이 되면 약분까지 그렇게 해서 기하분수로 만들어 주면 됩니다.
이때는 겨우 밤에 시켰더니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더 풀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덧셈 나가고요. 이제 뺄셈이 나오는데 뺄셈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분모를 최소 공배수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통분을 해서 그리고 나서 뺄셈을 하면 되죠. 그 5분의 3 빼기 2분의 1도 그림을 그려서 엄마가 5분의 3의 피자를 먹고 아이는 2분의 1의 피자를 먹었어요. 그러면 엄마가 얼마나 더 많이 먹었을까? 그러면 이제 분모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어려우니 이렇게 공통분모 통분을 해서 비교를 하면 좋겠다. 그러면 10분의 1만큼 엄마가 더 먹었네. 이렇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게 해주시면 좋고요. 계속 기하분수로 나타내시오 라고 문제가 나옵니다. 이것도 덧셈과 마찬가지로 통분, 약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계속 이제 훈련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5학년 1학기 우동생을 풀 건데 겨울방학 동안 그때 이거를 한다고 하면 너무 많은 양을 한꺼번에 해야 돼서 저는 이제 지금 여름방학부터 시작했잖아요. 거의 6개월 했는데 이렇게 연산은 조금 더 빼서 하시면 그때 더 탄탄하게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겨울방학 제가 관련된 영상은 또 올려드릴 거거든요. 이렇게 오늘은 예습하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대분수 빼기 대분수면 또 대분수 여기도 자연수끼리 뺀 다음에 분수끼리 빼서 이렇게 문제를 풀면 좋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쳐서 계산할 수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 알면 더욱더 좋죠. 그렇게 해서 대분수의 뺄셈까지 가고요. 이제 덧셈과 뺄셈, 분수의 덧셈과 뺄셈, 이제 혼합이 나오겠죠. 혼합이 나오는데 이제 뭐 덧셈과 뺄셈은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문제를 풀면 되니까요. 혼합 계산 우리가 했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점점 좀 복잡해지죠. 두 개의 분수하고 나서 또 하나의 분수를 잊지 않고 요것만 풀고 딱 문제 답을 쓰면 안 되고요. 이 세 분수를 다 계산한 다음에 풀어야 된다는 거. 그런 훈련이 계속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분수를 한꺼번에 통분하여 계산할 수 있다는 점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거 설명해 주시면 좋고요. 계속 이제 이렇게 덧셈 뺄셈 나올 때는 이렇게 하면 좋다는 거. 그리고 이제 나중에 곱셈이 나오면 곱셈 먼저, 나눗셈 먼저 하면 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걸 다 풀고 나서 제가 곱셈을 한번 딱 설명을 해줬어요. 했더니 곱셈이 더 쉽다며. 그래, 덧셈 뺄셈이 잘 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여기 조금 더 풀게 했거든요. 이렇게까지만 해도 그냥 무난하게 넘어갔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앞서 이제 하면서 4학년 2학기 거에 다각형이 나와서 요게 연계가 돼서 좋더라고요. 자, 둘레는 우리가 이제 기압판 했잖아요. 그 고무줄의 길이를 우리가 재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냥 하면 이게 뭔가 할 거예요. 둘레가 뭔지 설명을 해주시고 이 둘레는 이 선의 길이를 한번 재어보자. 이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해서 이제 뭐 책상을 한번 둘레의 길이를 해본다던가 책의 둘레를 한번 재어본다던가 그렇게 해서 하면 좋고요. 이거는 이제 먼저 연필로 할게요. 먼저 여기 요 둘레가 4예요. 가로가 4, 세로가 3이에요. 그럼 여기가 직사각형은 마주보는 길이가 같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4cm 더하기 3cm 더하기 다시 4cm, 3cm가 요 둘레의 길이야. 그러면 14cm인데 이거를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의문을 들게 해주시고 그거를 요렇게 식을 만들었어. 가로 더하기 세로 곱하기 2배 하면 이 둘레의 길이가 나와.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 요 식이 나오는
과정을 설명을 먼저 해주시면 더욱더 좋겠죠. 그 정사각형의 의미를 또 알아야겠죠. 어, 정사각형은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라는 거. 그러면 한 변의 길이만 하면 한 변의 길이에 곱하기 4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4, 3, 12cm가 되는 겁니다. 얘는 단위가 없어요. 4배 하는 거니까요. 이거는 또 이렇게 표현하면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이니까요. 그죠? 센티미터. 요 단위가 중요합니다. 둘레와 넓이를 구할 때 단위. 그래서 둘레의 길이는 12cm라는 거. 이렇게 우리가 이제 자로 잰다는 거 설명해 주시고요. 자로 잰다는 거 이렇게 해서 한다는 거, 자처럼 생각한다는 거. 이 둘레의 길이를 이제 운동장 축구 경기장인데 120m예요. 그 여기 90m고 우리가 이거를 여기 재고 여기 재고 여기 재고 여기 재고 필요 없이 가로 곱하기 세로 가로 더하기 세로 한 다음 2배 곱하면 이 둘레의 길이가 나온다는 거 이렇게 해주시고요. 여기 넓이는 조금 더 이제 제가 좀 찾아봤는데 이 제곱 센티미터라는 거가 정확하게 잘 안 나와서 우리가 이제 앞에 우리가 이거를 둘레를 구할 때 자를 이용해서 한 것처럼 생각하자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도 넓이도 자가 있어. 이러면서 가로 세로 1cm인 요 블럭이 있는데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넓이를 잴 건데 요거의 넓이는 1 가로 곱하기 세로. 아까는 둘레는 요 선을 구했지만 이 넓이는 요 안의 넓이를 구하는 거야. 이 크기를 구하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거를 하려면 가로 곱하기 세로. 근데 가로가 잘 안 보이시나? 가로가 1cm예요. 그리고 곱하기 1cm인데 그래서 1 곱하기 1은 1이고 이 단위도 곱하기가 되어서 제곱이 된다는 거예요. 이 제곱을 얘기해주면 이게 뭐야 할 거예요 아마. 그러면 이렇게 제곱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2 곱하기 2는 2의 제곱, 3 곱하기 3은 3의 제곱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표현 방법이라는 거를 설명을 좀 해주세요. 4 곱하기 4는 4의 제곱. 엄마 왜 이렇게 해? 그럴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작은 두 가지 수가 있을 때는 괜찮은데 이렇게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가 5번 들어갔을 때 요거를 이렇게 5승 5제곱 이렇게 표현을 하면 얘는 이렇게 4가 5번 곱해졌다라는 거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 쉽게 표현한다라는 거 얘기해주면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는구나 라고 아마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넓이를 구할 때는 우리가 2D예요. 이건 넓이는 2D인데 가로 곱하기 세로 요 넓이를 구할 때 2D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가로의 길이 cm와 세로의 길이 cm를 곱해야지 이 넓이를 구할 수 있는데 단위도 같이 곱해줘야 이렇게 제곱 센티미터가 돼야 넓이를 구하는 거라는 힌트가 된다라는 거 그렇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아이 수준에 맞춰서 설명한다는 게 좀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금 막 애매했는데 이런 식으로 설명을 좀 해줬어요. 그런 다음에 그러면 여기가 세제곱도 되지 않아?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치, 있지. 부피를 구할 때는 그렇게 해. 가로, 세로 여기 우리 입체 도형을 그려주시고 가로, 세로 요 넓이를 구했는데 이 전체 부피를 구하고 싶어. 이 안에 얼마나 많이 꽉 차 있는지를 알고 싶어. 그러면 가로 곱하기 세로 그리고 높이까지 곱하면 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입체가 되는 거죠. 여기 2D에서 여기 높이 가로 세로가 나오고 높이까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입체가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입체로 이제 가로 세로와 잠시만요. 자, 요 입체를 이 부피를 구할 때는 요 가로와 세로 요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그냥 봤을 때는 평면으로 보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평면을 구했을 때 이 면의 넓이를 구하려면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해서 요 면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어. 그런데 이렇게 입체가 되었을 때는 가로 곱하기 세로 한 거에 높이까지 곱하면 이 입체의 부피를 구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때는 센티미터가 가로 센티미터, 세로 센티미터, 높이까지 있기 때문에 세 개의 센티미터가 세 개 있어서 세 제곱이 되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거기까지만 해도 아이가 조금 이해할 거예요. 더 이상 깊게 들어가면 아유 힘들어요. 더러. 그때는 그때 가서 다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단위 가로 세로 1cm인 단위를 여기다가 이렇게 그림을 좀 그려주세요. 그러면 우리 모는 종이로 해도 좋겠죠. 이렇게 요 넓이가 하나, 둘, 가로 세로가 1이면 1cm면 이 얘의 넓이는 1제곱센티미터야 라는 건 이제 이 넓이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넓이가 1제곱센티미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개야. 그러면 15제곱센티미터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어.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좋고요. 정사각형도 가로 세로가 이렇게 요 넓이의 자를 넣은 다음에 1제곱센티미터인 이 넓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가 있어서 9제곱센티미터야. 근데 이거를 이제 편하게 구하기 위해서 이게 세 칸이니까 한 변 곱하기 한 변에 하면 이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다. 그럼 가로 세로를 곱하면 된다라는 거. 뭐 정사각형은 한 변의 길이만 알아도 이 넓이를 알 수 있겠죠. 그러면 그렇게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 여기 제곱 센티미터. 얘는 넓이라는 힌트란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나옵니다. 이것도 다 그림을 이렇게 좀 그려보세요. 이 평행사변형의 정의,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가 같고, 마주보는 두 각의 크기가 같다는 거.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같죠? 그러면 요 수선을 그려서 이 수선을 그려본 다음에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같아요. 그럼 얘를 뚝 잘라서 여기에 붙여보자. 그러면 직사각형이 되겠죠. 가로 5, 세로 3cm인 직사각형이 되는 거예요. 얘 넓이를 구하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평행사변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합니다. 이게 항상 일정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고요. 다 그림을 그려봤어요. 삼각형도 마찬가지로 자 얘를 연장했어요. 이렇게 저는 연장을 해서 요만한 종이를 이렇게 접고 안으로 이렇게 잘라서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같은 거예요. 그리고 요 부분과 이 부분이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에 이렇게 했을 때 수선을 내리고요. 다 직각입니다. 얘네 둘이 같고 얘네 둘이 같은 거예요. 합동이죠. 그렇죠? 이렇게 접으면 이 잘라서 붙이면 같은 거예요. 뭐 색종이로 잘라보셔도 좋아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2배, 여기 2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전체에서 얘를 나누기 2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직사각형에서 나누기 2. 그러니까 밑변 곱하기, 여기서는 밑변이라 표현했지만 가로죠. 밑변 곱하기 높이, 수선의 길이, 높이, 그거 나누기 2를 하면 삼각형의 넓이가 나온다. 이렇게. 이 원리를 설명을 해준 다음에 이 문제를 풀게 해주세요. 그리고 사다리꼴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 옆에를 연장해서 이렇게 생긴 사다리꼴을 이렇게 뒤집어요. 그러면 여기가 3cm인 사다리꼴, 여기가 아랫변이 되겠죠? 5cm가 됩니다. 그러면 지우개를 좀 지웠어야 되는데 이렇게 된 거랑 이거를 이렇게 반전해서 이렇게 두 개가 됐어요. 그럼 어떤 모양이 될까요? 이렇게 평행사변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평행사변형을 구하는 그 식의
나누기 2를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아랫변이 이렇게 두 개를 다 더해서 8이 돼야죠. 이 평행사변형의 반이니까요. 그래서 5 더하기 3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높이를 곱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하면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답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좋고요. 좀 초점이 안 맞았나요? 이거는 이제 종이를 오려서 아이와 하시면 더욱더 좋겠어요. 그럼 더 이해가 쉽겠죠? 그리고 마름모의 정의. 마름모는 보는 두 변의 길이 같고 여기 수선을 내렸을 때 요 각이 직각이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다 직각이 모양의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름모의 정의 하신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그렸어요. 이 바깥으로. 얘랑 같이, 얘랑 같이, 얘랑 같이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이 삼각형의 반인 거잖아요. 그러면 대각선, 여기 대각선이잖아요. 한 대각선 곱하기 다른 대각선에 나누기 2를 하면 마름모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좋아요. 여기에 약간 함정이 있었죠. 이 문제에. 여기는 여기까지만 나왔어요. 7cm. 대각선이 항상 대각선. 그러면 여기는 14 곱하기 8이 되겠죠. 나누기 2가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풀었습니다. 뭐 아마 다시 풀면 또 잊어버릴 수 있어요. 뭐 그렇게 막 너무 힘들게 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개념만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응용은 그때 가서 다시 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길어졌네요. 오늘 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저 이제 방학 동안에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하고 있는데 수학은 3권 정도 진행을 할 거고요. 그거는 예습하는 과정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그 겨울방학 준비 영상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때요? 많이들 하셨나요? 저는 이게 여기까지 오는데도 뭐 그렇게 쉽진 않았습니다. 쉽진 않았고요. 이번 겨울방학 얼마나 잘 보내면 좋을지 고민하고 또 고민하겠습니다. 겨울방학에서 또 준비하는 과정 또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우리 많이 노력하자고요.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